네,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전수빈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DCU 코드라는 온라인 저지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DCU 코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회원 가입 방법,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 과목 확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실습 진행 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습 종류에는 이렇게 출력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입력이랑 출력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출력만 있는 실습만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습 방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CU 코드는 온라인 저지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온라인 저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제 간단하게 뭐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시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생겨났고요. 이런 프로그래밍 과목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또 편하게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실습을 하고 채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CU 코드의 목적은 프로그래밍 과목에 대한 실습 그리고 과제 제출 그다음에 채점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이제 2020 학년도에 1학기에는 일부 과목이랑 그 다음에 교수님 한정으로 이제 시범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든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데스크탑 브라우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크롬이나 아니면 파이어폭스, 아니면 사파리 등 이제 데스크탑 전용 웹 브라우저에서만 동작이 되고요. 뭐 모바일 이제 버전에서도 충분히 돌아가긴 하는데 아마 사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데스크탑으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개발은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의 학부생들이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주소는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code.cu.ac.kr로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 회원가입인데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 DCU 코드 시스템과 그다음에 학교 강의 지원 시스템이죠. LMS 시스템과 이제 연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진행하려면 이 DCU 코드 시스템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가입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아이디,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 비밀번호, 학번만 써주시면 이제 가입이 바로 되고요. 여기서 좀 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랑 학번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름이나 학번을 이용해서 현재 수강 과목에 대한 이제 대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나 학번이 좀 부정확하게 쓰여지면은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랑 학번을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 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죠.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두 이름이랑 학번을 제대로 안 적으시면 추후 나중에 이제 이거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분할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수강 과목과 그다음에 개설 과목 두 가지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수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자신이 수강 중인 과목에 대한 리스트를 모두 표시를 해주고요. 개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 학기에 개설된 모든 프로그래밍 과목들이 다
리스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이제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듣는 과목밖에 수강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뒤로 나오는 실습 과제 대회랑 그다음에 공개 문제 그리고 상태 랭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된 그런 수강 과목이나 문제들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지 않아도 요 이제 공개된 문제들을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눌러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자기 로그인 아이디가 나오죠. 여기에 로그인 버튼도 있고 로그인 아이디도 나오는데 이곳에서 로그인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 수강 과목 확인인데요. 수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을 때 자동으로 본인이 수강하는 수강 과목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수강 과목 탭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자신의 수강 과목에 대한 연도, 그다음에 학기, 그다음에 과목명, 그다음에 담당 교수, 여기 담당 교수님이 안 적혀 있는데 적혀질 거고요. 그다음에 수강 신청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강 신청 상태가 수강하기로 다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개설 과목 탭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듣고 있는 그 수강 과목을 찾으신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자바 프로그래밍도 분반 여러 개 있죠. 자신의 분반이랑 그다음 담당 교수님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수강 신청을 누르시면 요 수강 과목 탭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마 자신이 듣고자 하는 그 수강 과목에 대한 이제 과목이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면 그 수강 과목이 여러분들 이름이랑 학번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과목 자체가 내가 듣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강 대기 상태로 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자신의 그 아이디를 클릭하신 다음에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학번과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학번이랑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학번이랑 이름이 정확하게 써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수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 대기 상태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가 학번 이름 확인하셔야 되고 학번 이름이 너 정확한데 이렇게 수강 대기 상태로 왔다 라고 하시면 그 LMS에 들어가셔서 그 강의 지원 시스템 들어가셔서 담당 교수님에게 수강 신청을 요청을 하세요. 그럼 담당 교수님께서 수락을 여러분들 그 학번이랑 이름을 확인하시고 수락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수강하기 버튼이 보이실 거니까 이거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따라 해보시면 다 수강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실습 진행 방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습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굉장히 쉬워요.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강 과목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있는 그 수강 과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요 수강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강 과목에 대한 이제 실습 목록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용 방법 실습 1이랑 그다음에 실습
2가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각각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날짜 있죠. 요게 이 실습이 시작하는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3월 16일, 지금 현재 날짜가 3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일이 안 됐으니까 아마 이 실습은 아마 열려있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셔도 아마 그 실습하실 수 없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 전이라고 나오죠.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는 남아있는 이제 남은 시간, 남은 날짜예요. 이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날짜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 밑에 실습 1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현재 날짜가 3월 13일이거든요. 3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 실습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실습에 대한 진행 상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상태 표시로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실습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 전이라고 뜨고요. 그리고 실습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으면 이제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 실습이 종료가 되었으면 이제 종료라고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걸 잘 확인하시고 실습 기한을 잘 지키셔서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습 1을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습 1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실습 과목에 대한 이제 실습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실습을 어떤 실습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간단한 설명, 그다음에 진행 방법, 그다음에 문제 수가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게 좀 표시가 될 텐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될 예정이고요.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는 실습의 홈,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 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제출, 요 랭킹, 이게 총 5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거는 요 문제랑 그 다음에 제출, 그 다음에 랭킹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들어있는 이제 그 컨텐츠인데요. 문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실습 같은 경우에는 총 2개의 문제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2개의 문제를 다 푸셔야 이 실습을 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목록은 이렇게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도 횟수가 있는데, 이 시도 횟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이제 수강 학생들 있죠. 이 모든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시도했는지에 대한 시도 횟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은 그 학생들에 대한 정답률, 몇 명이나 이 문제를 풀었는지 정답률이 나오는 거고요. 이 각각의 문제들을 풀고 싶으면 이제 문제를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문제 1을 클릭해서 들어갈 건데요. 문제 1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화면이 또 뜰 거예요. 이렇게 이 메뉴는 똑같죠. 메뉴는 똑같고 다른 화면들이 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그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설명, 출력 설명, 그 다음에 힌트,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예시,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작성, 그 에디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맨 처음 이제 설명 탭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설명 탭은 이제 문제나 풀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입력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현재 이 문제는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없음이라고 뜨는데, 만약에 입력값이 생기면 이제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되면 되는지, 보통 정답에 대한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출력 예시, 그러니까 출력 예시 보시면 밑에 출력 예시 있죠. 출력 예시와 동일한 값이 나와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띄어쓰기도 꼭 포함을 해야 된다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개행 문자, 엔터 간격도 정확히 처리한다. 이렇게 정답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잘 문제를 푸시면 아마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예시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나 출력 값에 대한 예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된다. 라는 그런 예제 입력이랑 출력에 대한 예제를 드릴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로 월드라는 요 헬로 띄고 월드라는 문자만 출력하는 예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입력 값은 아예 없고요. 그냥 헬로 월드 요 하나만 출력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 예시에 헬로 월드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해주죠. 아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작성한다. 되도록이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말고 작성해 보시오. 그러니까 요 각각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언어들 있죠. 뭐 C언어면 C언어,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자바면 자바. 그 언어에 대한 이제 출력,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출력 예시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거였죠. 그래서 파이썬은 이렇게 프린트 헬로 월드 쓰시면 되고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문법을 맞춰서 헬로 월드를 출력해 주셔야 이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힌트는 이렇게 전체 소스 코드를 줄 수도 있지만 뭘 좀 뒤로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마 힌트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으로 소스 코드 작성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두 개가 보여지게 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온라인 GDB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연습을 위한 이제 소스 코드 에디터인데요. 보통 이제 이 문제를 그대로 풀기보다는 이렇게 부가적인 이제 추가적인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문제를 계속 쭉 풀어보고 정답이 나오면 그 정답을 이제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온라인 저지 시스템 자체가 문제를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이 저지 시스템을 통해서 풀게 되면은 계속 평가를 하고 또 뒤로 와서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을 하게 되면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에디터를 더 추가를 해드린 거고요. 이 온라인 GD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풀고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여기서 문제를 이미 한번 다 풀어보고요. 정답이 나오면 제출을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제출을 할 때는 이 맨 마지막 탭에 있는 이 소스 코드 작성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온라인 GDB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아마 각 과목에서 아마 담당 교수님들께서 다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랭귀지라고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랭귀지에서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여기 메인 페이지가 바뀌거든요. 바뀌는 목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출도 똑같거든요. 두 번째 작성 에디터는 이제 문제를 제출하는 에디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언어가 다 나와 있는데 아마 본인들이 작성하는 언어로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되는데 보통 언어 같은 경우에는 C, C++, 그 다음에 자바, 파이썬 등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수강 과목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언어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에디터 안에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제출은 여기 제출 버튼이 있죠. 제출 버튼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제출에 대한 이제 그 아웃풋이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응답 같은 경우,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코드가 정답이면 이렇게 정답입니다 라고 뜨게 되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코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게 되는데요. 그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뭐 10개 중에서 뭐 5개만 맞았다 라고 하면 이 부분 정답입니다라는 이제 코드가 그 상태 표시가 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분 정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될 거고, 오답입니다는 이제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오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 그 코드를 잘못 작성을 한 거죠.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컴파일러라 그러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코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 대한 문법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통 컴파일 오류가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보시고 어느 부분이 문법이 오류가 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온라인 GDB를 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한 후에 제출을 하시는 게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에디터를 2개를 제공을 해드린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문제에 대한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 제출 상태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정답일 때도 있지만 오류일 때도 있고 아니면 오답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태를 좀 보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왜 오류가 났는지, 아니면 왜 정답이 아닌지, 왜 컴파일 오류가 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오류가 났을 경우에나 정답일 때나 여기 클릭할 수가 있는데 한 번씩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답이면 정답입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내가 제출한 코드가 보일 것이고요. 만약에 컴파일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컴파일 오류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언어에 대한 문법을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오류가 나거든요. 지금 이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도 프린트하고 이렇게 헬로 월드를 출력할 때 양쪽에 이렇게 쉼표나 따옴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월드 끝부분에 쉼표가 하나 빠져 있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EOL while scanning string letter이라고 해가지고 신텍스 에러가 나요. 신텍스 에러가 뭐냐면 보통 문법 오류거든요. 이렇게 여기 쉼표가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 뭐를 넣어라, 어떤 문법을 넣어라 하는 경우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쉼표가 빠졌으니까 쉼표를 넣으면 아마 오류가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어떤 라인에 어느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나면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문제가 틀렸으면 틀린 문제에 대한 오류도 뜨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스크린샷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요.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가 문제를 다 풀었으면 이제 내가 어떤 이제 이런 실습 과제에서 이 총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렇게 문제 목록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정답으로 풀이한 문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었기 때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체크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오답이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문제를 풀지 않았거나, 이 3가지 경우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탭에 보시면 이렇게 랭킹이라는 탭도 있어요. 랭킹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이 실습 과제에 대해서 이 수강하는 그 인원에 대한 전체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코어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토탈 스코어가 나오고 각각의 인원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통 그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마 상위 랭커에 있을 텐데
자기 점수를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용자 아이디랑 그다음에 토탈 스코어, 그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었으면 여기 점수가 뜨는데 지금 현재 1번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뜨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뭐 문제가 틀렸다, 오답이다 라고 하면 여기 0점으로 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2번만 풀었고 2번 문제는 완벽하게 맞췄으니까 이제 100점이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랭킹에서 내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내가 제출한 모든 목록들이 다 뜨는데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제가 DCU 코드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여기서 가입만 하면 자꾸 그 녹화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회원가입 페이지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지금 회원가입부터 할 예정이니까 지금 회원가입, 여기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원가입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비밀번호, 학번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것까지 입력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DCU 테스트라는 아이디로 만들었으니까 회원가입 누르면 인밸리드 캡처, 이제 요 제대로 안 쓰면 이렇게 인밸리드 캡처라고 뜨거든요. 이걸 잘 쓰셔야 돼요. 대문자랑 소문자 구분해서 잘 쓰시면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입력한 아이디랑, 네, 지금 녹화 프로그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멈춰서 지금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편집을 했으니까 아마 말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인이 됐죠. 로그인이 됐으면 수강 과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내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이렇게 리스트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리스트가 뜨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제 수강 과목에 대한 이제 수강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 과목에 대한 실습 그 목록들이 쭉 뜰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듣고 싶은 실습 과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실습 1은 진행 중이고 실습 2는 시작 전이죠. 실습 2는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없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쓸 수가 없는 거고, 실습 2 진행 중인 실습 1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클릭하게 되겠죠. 문제를 클릭하면 내가 현재 풀어야 되는 문제 2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위로 올라가 보시면 문제에 대한 설명 나오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뭐 힌트에 소스 코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입력은 없고 출력은 이제 아래 출력 예시와 동일한 출력 값이 나와야 정답을 인정한다. 띄어쓰기 포함. 출력 예시는 뭐냐? 헬로 띄고 월드죠. 요거를 그냥 출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수강 과목에 대해서 언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은 헬로 월드를 출력할 때 이 프린트 문에다가 헬로 월드만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온라인 GDB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 요 랭귀지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제가 아까 파이썬을 한다고 했으니까 파이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요 위에는 주석이니까 주석사 날리시고요. 이미 헬로 월드가 써있네요. 지금 다시 써볼게요.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아까 보시면 출력 문자 똑같아야 되거든요. 헬로 H는 대문자죠. 헬로 띄고 월드, 대문자 헬로우 그 다음에 띄고 대문자 월드 써주시고 실행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보시면 주의해야 될 게 여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한다
라고 하시면 여기도 파이썬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각 수강 과목별로 이렇게 언어가 하나로밖에 지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바꿔서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출 상태가 뜨죠. 정답입니다라고 뜨죠. 그럼 정답 클릭해 보시면 이제 소요 시간 얼마나 됐고 이제 뭐 랭귀지는 뭐고 작성자는 누구고 상태 정답입니다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문제 목록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1번 문제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랭킹을 또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를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랭킹이 나와 있죠. DCU 테스트 제 아이디 나오고 이거에 대한 총 점수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대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 남으니까 2번을 풀어보면 이것도 보시면 똑같아요. 힌트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오. 입력 없고 정답 조건 없죠. 정답 조건 있죠. 여기 아래 출력 예시와 동일한 출력값이 나와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출력 예시는 보시면 입력은 없고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10. 10을 그냥 출력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제 코드 보시면 이렇게 파이썬에 대한 예제 코드가 나오죠. 이렇게 그대로 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에 1을 넣고 B에 9를 넣고 A랑 B를 더하면은 뭐가 되죠? 10이 되죠. 요거를 입력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A는 9, 그 다음에 B는 9, 그 다음에 프린트 AB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10이 출력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파이썬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제출을 눌러주시면 정답이라고 뜰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아마 문제를 보시면 둘 다 체크가 돼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랭킹에서 다른 사람은 얼마나 풀었는지 내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내 아이디를 클릭하면 아이고 아니다. 여기서 제출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실습 과목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제출한 내역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소스 코드는 내 거밖에 못 볼 거예요. 내가 작성한 것밖에 못 보고요. 그래서 내가 제출한 목록만 보시려면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제출한 목록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 2번에 대한 요 클릭하시면 어떻게 제출했는지 소스 코드도 나오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 제출 랭킹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현황을 볼 수도 있고 제출 히스토리도 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모든 체크가 돼 있으면 이제 이 실습에 대한 그 과정은 다 끝난 겁니다. 실습 모두 마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있거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따라해 보시다가 좀 어려운 게 있다 라고 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그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바로 답을 드릴 테니까 글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한 자료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수업 실습을 진행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는 제출자 측면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제가 이 채점 시스템에 대해서 이 채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하다가 오답이 나왔을 때 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10분 정도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그 DCU 코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지금 현재 그 특정 과목, 그러니까 뭐 지금 파이썬, 그 다음에 자바, 뭐 C 이런 식으로 지금 강좌가 개설돼서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몇몇 과목에서 좀 그 문제 자체에 오류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문제 자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올리는 바람에 그 시험 실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 정답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만약에 오답이 나와도 이게 왜 오답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정답이 아니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 2주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많이 드리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으로 좀 오류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좀 질 좋은 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CU 코드 실습을 출제하는 데 대해서 좀 절차가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 출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합니다. 문제 출제는 교수님들이 하고, 누구들도 같이 하긴 하는데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그 코드나 그리고 테스트 코드 생성 자체가 지금 교수랑 그 조교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은 어떨 때는 조교가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코드 작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한 이제 검토를 또 시작하는데, 검토도 저희가 지금 잘 한다고 하긴 했지만 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검토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출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절차를 좀 강화를 해서 일단 문제 출제랑 모범답안 작성은 교수가 임의적으로 다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교수가 모범답안을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이제 조교들이 생성을 합니다. 테스트 코드는 저희가 따로 테스트 코드 생성하는 툴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검토 절차를 좀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교수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분반, 여러분들 실습 분반별 실습 조교들이 문제를 따로 풀이를 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이렇게 검증을 또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연구생들이 또 한 번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문제를 출제를 하는 방법으로 좀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뭐 아직 이렇게 해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바로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좀 하다가 좀 이상하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걸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하다가 좀 이상한 점을 느끼면 바로바로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교수님들에게 메일을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채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알고리즘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풀이하는 과정을 풀이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알고리즘 테스트를 이 테스트 케이스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출력은 이렇게 나온다. B라는 입력을 했으면 Q라는 출력이 나온다. C를 입력했으면 W가 나온다. D를 입력했으면 F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알고리즘에 대한 그러니까 모범 답안에 대한 이 테스트 케이스, 입출력 테스트 케이스를 쭉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코드에 대한 이런 입출력이 이 테스트 케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면, 지금 보시면 AC 맞죠? BQ 맞아요. CW 맞죠? DF 맞아요. 이렇게 되면 다 정답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이렇게 입력 출력을 돌려서 이 테스트 케이스와 비교를 했을 때 다 맞아 떨어지면 이 정답으로 인정되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채점 시스템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지금 뭐 3개 중에 하나가 출력이 B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이 X예요. 근데 테스트 케이스에는 B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은 Q잖아요. 그럼 얘네 2개는 지금 맞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3개는 다 맞았는데 요게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리면 부분정답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영어로 나올 텐데 한글로 제가 고쳐 놓을게요. 파셜 파셜 액셉트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부분정답이 나오면은 이 부분정답이 나오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 케이스에 다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고리즘을 좀 여러분들이 짠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검증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아예 자체가 소스 코드 자체 입출력 자체가 이 테스트 케이스랑 아예 맞지가 않는 거예요. AQ는 AC인데 AQ 나오고 다 안 맞으면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요런 식으로 지금 채점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랑 여러분들 소스 코드랑 비교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를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채점 시스템 오답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명백한 여러분들 논리적인 오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채점 시스템에 보면, 그러니까 문제에 보면 제가 수강 과목에 대한 뭐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예시 입력이랑 예시 출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절차를 설명드릴 거지만 예시 입력이랑 예시 입력에 대한 출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논리 오류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똑바로 정답 케이스가 나오는데 내가 똑바로 입력을 해서 75,000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시스템은 오류로 띄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테스트 케이스랑 비교할 때 출력 예시 있죠. 출력 예시랑 결과가 완전 동일해야 되거든요. 출력 예시의 형태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출력 예시가 예를 들어서 1 띄고 5만 띄고 5만 원 하고 띄고 비일 하고 가로 S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 형태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되고요. 여기 1,000원 단위마다 콤마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원 똑바로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문자 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빌드 똑바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출력 템플릿이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띄어쓰기 뿐만 아니라 모든 대소문자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와야 정답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출력한 게 요거예요. 이게 정상 출력된 건데 밑에 보시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쓰시면 다 오류가 뜨거든요. 보시면 틀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거 뭐가 틀렸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띄어쓰기가 없죠. 네, 이런 경우에도 다 오답 처리가 돼요. 네, 템플릿 다르죠.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보시면 여기 1,000원 단위에 콤마가 없죠? 여기 콤마가 없어요. 이것도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요런 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요거 보시면 여기 대문자 S죠, 요거만. 대문자 S예요. 이것도 오답 처리됩니다. 이건 다음 거는 뭘까요, 이거?
얘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보시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하나 더 있죠. 따옴표를 여기 붙여야 되는데 띄어쓰기 하고 붙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오답 처리돼요. 그러니까 내가 1을 입력했을 때 값이 1, 5만 다 제대로 나와요. 답은 제대로 나오는데 계속 오답으로 처리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출력값 형태가 잘못된 겁니다. 요거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지금 2장까지는 이게 되게 어려운데 한 3주차부터는 이런 오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출력 그 템플릿을 최소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력 값은 출력값 하나만 나오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최소화시킬 거니까 2주차까지는 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잘 확인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음, 그 풀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풀이하면 좋은지 이제 절차를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절차는 이제 코드 작성이랑 알고리즘 검증, 그리고 대출을 했을 때 컴파일 오류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답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분 오답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코드 작성,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으면 그 문제에 대한 코드 작성이나 알고리즘 검증은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서 하세요. 아이디는 다 각 수업마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이디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뭐 넷빈즈, 온라인 GDB 이렇게 있죠. 이클립스 잘 많이 쓰고요. 인텔리제이도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요거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참, 주피터, 온라인 GDB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딩 생각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GDB밖에 설명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참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조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파이참도 한번 설치해서 해보세요. 온라인 GDB가 지금 C도 온라인 GDB가 있는데 얘네가 온라인이라 그런지 좀 너무 느려요. 느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좀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자바는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파이썬은 파이참,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DCU 코드 들어가 보시면 다른 걸로 한번 예시가 있는 걸 찾아볼게요. 답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신중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예시 입력, 예시 출력, 예시 입력, 예시 출력 이렇게 있죠. 여기 예시 입력 3개는 테스트 코드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런 예시 입력 출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주어졌으면 이건 지금 이거는 인텔리제이라는 자바 아이디인데요. 이 아이디를 통해서 파이참이구나. 파이참 이렇게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증을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예시 내가 4랑 3이랑 5를 입력했을 때 yes, this is triangle 나오면은 내가 나오고 4, 9, 4 했을 때 이거 나오고 1, 2, 3 넣었을 때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작성한 알고리즘은 뭐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은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을 하신 거고 보통 이 상태로 아이디에서 성공을 하셨으면 그 이 코드를 그대로 DCU 코드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제출을 누르면 거의 뭐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아마 정답을 보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출 결과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코드 상에서 제출을 누르면 여기 그 상태가 뜨잖아요.
이게 오답, 컴파일 오류, 뭐 부분 정답, 정답 이렇게 뜨는데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코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면 여기 이렇게 상태가 떠요. 요거 클릭하면 여러분들 이게 왜 오답인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살짝 나오거든요. 누르면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답입니다 라고 나오지만 뭐 왜 오른지는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줘요. 이거를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풀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앞에 문제 오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에 요 문제를 보고 다시 예시 입력이랑 출력을 보고 다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런 오답이 아니라 뭐 이런 컴파일 오류나 세그멘테이션 오류가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클릭해 보시면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뭐가 오류가 났는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클릭해 보시면 그래도 내 소스 코드 어떻게 제출했고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의 종류가 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컴파일 오류, 프로그램 비정상적인 종류, 그 다음에 오답, 그다음에 부분 정답, 파셜 에세트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답,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잠시만요. 보통 컴파일 오류랑 프로그램 비정상적인 오류 종류에 대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에는 각 언어별로 뭐 C나 파이썬, 자바, 파이썬 각 언어별로 어떤 문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오류예요. 이거는 명백히 여러분들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제출 상태에서 만약에 컴파일 오류가 뜨면 제출 상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류 내용이 뜰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작성한 이 코드의 어느 부분에 뭐 신텍스 에러, 그 신텍스 에러면 여러분들 거의 문법 오류거든요. 여기 뭐 프린트 보시면 여기서 뭐가 오류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파이썬인데 그 파이썬도 프린트 안에 어떤 스트링을 출력하려면 여기 따옴표를 써주셔야 돼요. 여기 밖에. 근데 지금 따옴표를 안 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텍스 오류가 나는 거고 보시면 각각 오류 케이스들을 제가 언어별로 좀 가져왔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류 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C 같은 경우 지금 C는 출력할 때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F죠. 아마 이렇게 하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또 하나 있거든요. C어는 항상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죠. 그 두 개가 지금 오류 난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문법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걸러주는 오류를 걸러주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오류 있을까요, 얘는? 얘도 보면 끝에 세미콜론이 없죠? 네. 파이썬은 지금 A라는 변수는 선언해서 이렇게 A를 출력했지만 앞에 헬로 월드라는 거는 변수도 아니고 뭐 그 스트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는 진짜 오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헬로 월드를 여러분들이 뭐 스트링으로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따옴표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법적인 오류가 안 나요. 이런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다 명백히 문법 오류이기 때문에 다 그 오류상에서 알려주거든요. 어디서 오류 났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몇 번째 라인에서 어떤 코드에 무슨 오류가 났으니까 고쳐라 라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컴파일 오류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고쳐봤으면 좋겠고요. 뭐 내가 이 컴파일 오류를 그러니까 제가 다른 아이디에서 한번 해보고 일로 옮겨서 하라 그랬는데 아이디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 문제가 없는데 여기 DCU 코드에만 넣으면 이렇게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케이스는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퍼블릭 클래스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이런 건 실수는 안 하실 텐데 DCU 코드에서 무조건 그 자바는 메인 클래스는 그러니까 그 퍼블릭 클래스는 메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메인도 앞에 M이 대문자여야 하고요. 요거는 좀 잘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퍼블릭 클래스를 메인으로 안 하시면 문법 오류가 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 인코딩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랑 이 DCU 코드상에 인코딩이 뭐냐면 그 문자를 해석해내는 방법인데요. 이 각 나라별로 그리고 컴퓨터별로 인코딩 방법이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코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에서는 내가 따옴표를 제대로 썼는데 그 DCU 코드에만 가져오면 따옴표가 이상한 문자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따옴표랑 쉼표 같은 특수 문자들이 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런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제출을 넣었는데 오류가 뜬다 라고 하면은 일단 자바는 이 클래스가 메인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언어들, 자바 포함한 다른 언어들은 오류가 나면은 이런 따옴표들 있죠. 따옴표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써보세요. 다. 그러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파일 에러가 난다. 그러시면 과감하게 그 조교들이나 교수님들한테 소스 코드 컴파일 에러 나는 걸 좀 보내주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그 혼자서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너무 해도 안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네, 다음으로는 비정상적인 종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DCU 코드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폴트나 0으로 나누기 오류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요. 이 세그멘테이션 폴트는 0으로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외의 세그멘테이션 폴트로 인한 그 종료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좀 쭉 테스트를 해보니까 각 언어별로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DCU 코드 상에서 몇 가지 문법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ID에서는 잘 되는데, 다른 ID에서는 잘 되는데, 이 DCU 코드 판단하는 부분에서 어떤 판단하기 그러니까 이 DCU 코드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코드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제한을 걸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표준 입력 있죠. 표준 입력에 대해서 스캐너 클래스는 한 개만 할당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인이라는 스캐너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 인을 받을 때 스캐너 클래스는 꼭 하나만 사용하세요. 여러 개 할당해서 사용하시면 이거 바로 세그멘테이션 오류 나거든요. 세그멘테이션 폴트 나니까 요거는 좀 자바에서는 요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입력하면 100% 이거 오류 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컴파일러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파이썬 2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글 입력이 되는데 파이썬 3가 좀 한글 입력이 좀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 3 지금 저희 파이썬 사용하는 그 모든 수강 과목들이 거의 파이썬 3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파이썬 3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글 입력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출력뿐만 아니라 그 문자열 출력뿐만 아니라 그 변수 선언할 때도 한글을 절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요 정도만 지키면 세그멘테이션 폴트는 난 일이 거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이제 모든 언어에 그 속하는 건데, 일단 무한 반복. 여러분들 코드상에 반복이 무한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무한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바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니까 요거는 좀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비정상적인 메모리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C 언어에서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C 언어 배우는 단계에서 지금 수강하는 과목 단계에서 이런 메모리 쪽을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할 텐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어떤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그 배열 선언한 부분에서 그 선언한 이외에 그 메모리를 접근한다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행상에서는 좀 이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인 메모리 사용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C언어는 뭐 C언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다른 부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뭐 이런 거는 오류가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무한반복 요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거의 비정상적인 오류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약에 이런 걸 다 지켰는데도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류가 난다라고 하시면 바로 조교나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이 오답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썼는데 왜 오답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그 제일 그 확률이 높은 게 이 템플릿이 다른 거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 요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요 템플릿을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거의 95%는 다시 정답이 뜰 거거든요. 추적 템플릿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들 알고리즘 오류예요. 알고리즘 오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 오류가 아니면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출제자들이 진짜 잘못 출제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수정을 할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거의 제 생각에는 95% 정도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답이 나는 경우는 출력 템플릿이 다르거나 알고리즘 오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오류로 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분 오류. 부분 오류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오류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파셜 액셉트가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알고리즘 오류.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예시는 다 만족을 하지만 이 위에 테스트 케이스에 만족 안 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작성한 거예요. 요 예시에만 맞춰 이 예시에만 맞춰서 코드를 작성하면은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답이 다시 정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셜 오류라는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이 테스트 케이스 오류거든요. 요게 지금 좀 빈번히 발생을 했는데, 이번 주차에 가장 큰 문제가 출제자가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제자의 테스트 케이스가 그러니까 틀린 답이 정답이 테스트 케이스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신 그 문제 있죠. 그 푼 문제 보시면, 지금 문제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출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제출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쭉 보시면 그 이런 식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파쇄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거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유독 이렇게 어떤 이 문제만 나랑 똑같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보면, 그죠?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올려서 그런데, 이거는 문제에 그 문제에 뭔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 조교들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오류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교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답인 사람들이 많으면 이걸 여러분들 그 문제 오류는 아니에요. 왜냐면 맞춘 사람들이 꽤 많은 거잖아요. 맞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인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오류일 가능성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거고요. 근데 나랑 똑같은 오류가 계속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하면은 그걸 문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조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버튼 누르셔서 정답인 애들도 꽤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답인 애들이 많으면
정답이 문제가 많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출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오죠. 정답 맞춘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좀 알고리즘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 맞춘 사람은 하나도 없고 틀린 사람만 계속 있다, 틀린 사람만 있다, 빨간색만 보인다, 이거는 좀 문제 오류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가 계속 지금 조교들이랑 출제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 없게 그 실수 문제 풀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뭔가 모니터링을 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좀 문제가 있어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정착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정착이 될 때까지 조금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좀 질문사항이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로 그 DCU 코드 제일 처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신고 및 문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로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각 과목 조교님들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DCU 코드 부가 설명에 대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자료로 웬드박스와 GDB 온라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드박스에 접속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선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랭귀지를 C 언어, 여기 보이시죠? 이 C 언어로 선택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것을 컴파일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원하시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가장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별로 필요 없는 내용들인데 이제 소스 코드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직접 제가 코딩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는 항상 여러분들 소스 코드는 이걸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샵 include stdio.h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제 동작하는 메인 함수를 만듭니다. 메인 함수를 만들고 간단하게 hello world라고 화면에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rint f는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hello world 라고 화면에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 return 0 하고 프로그램을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화면에 hello world 정상 종료 0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한번 출력을 더 해볼까요? printf Welcome to C Programming Basic at DCU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은 백슬래시라고 불러요. 백슬래시. 슬래시랑은 다릅니다. 쉬프트 옆에 있는 물음표 아래에 있는 그 슬래시랑 다르게 얘는 엔터 근처에 있을 거예요. 혹은 한글 키보드에는 우리나라 돈, 원 있죠. 원 표시. W에 짝대기 그어져 있는 그 원 표시의 키보드를 누르면 이 백슬래시가 나오게 됩니다. 당황하지 않고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Hello World, Welcome to C Programming Basic SDCU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과제가 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요 정도만 하실 수 있어도 이번 주 과제는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내용을 한번 GDB 온라인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GDB 온라인은 실행하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색깔이 다르죠? 네, 이 부분은 그냥 주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컴파일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랭귀지를 C 언어로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샵 include stdio.h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int main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엔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저는 네, 이렇게 자, 얘 온라인 GDB가 좋은 이유가 방금 전에 보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화면에 뭐가 뜨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얘는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 네, 자동으로 얘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화살표 위아래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서 코딩할 때 훨씬 더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Welcome to C Programming Basic at DCU. 아유, DCT라고 잘못 쳤네요. 네. 그리고 끝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얘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밑에 광고가 있는 것은 무료로 사용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서 런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밑에 네, 실행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Hello World, Welcome to C Programming Basic at DCU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finished 종료되었다. exit 코드는 0이다. 왜 exit 코드는 0이냐? return 0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네, 0으로 종료를 한다. 네,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당분간 실습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웬드박스와 GDB 온라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